42층 고층 빌딩, 수천억 원대 계약서, 누구나 부러워할 성공. 하지만 그 남자의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이게 다인가? 성공의 정점에 선 한 남자가 왜 이런 탄식을 내뱉었을까요? 그리고 10년 전 죽었다고 알려진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는 충격적인 진실. 어머니는 왜 죽음을 가장해야 했을까요? 오늘은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가족을 잃어버린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42층 고층 빌딩, 수천억 원대 계약서, 누구나 부러워할 성공. 하지만 그 남자의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서울 강남 42층 고층 빌딩의 사장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들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지요. 유리창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김민수 45세, 성공한 건설회사 대표였습니다. 세련된 네이비 정장을 입은 그의 외모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지요. 냉담했습니다. 깊은 한숨이 실내를 울렸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계약서,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수천억 원대의 프로젝트 서류들이었지요. 며칠 전 성사시킨 대형 건설 계약이었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만족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공허함이 가득했지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무실 한쪽 벽면에 걸린 가족 사진이 보였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요. 이게 다인가?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성공의 자리, 화려한 조명, 수많은 인파와 이득. 그러나 그 어느 것도 그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언젠가부터 그는 알고 있었지요. 성공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눈앞에 쌓아가는 재산과 명예가 오히려 그의 목을 죄었습니다. 더욱이 그의 뒤편엔 날카로운 그림자가 있었지요.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민수의 기억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전라북도 김제의 작은 농가였지요. 낡은 기와집, 금이 간 흙벽, 삐걱거리는 대문, 가난이 온 집안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강수철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수확은 늘 형편없었지요. 빚만 늘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마셨습니다. 취하면 화를 냈습니다. 이 녀석아, 공부는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12살 민수는 방 한구석에 웅크렸습니다.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귓전을 때렸지요. 어머니 강숙자는 부엌에서 한숨만 쉬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그날부터 다짐했습니다. 이 집을 벗어나야 한다고, 가난을 딛고 일어서야 한다고. 그의 마음속에 차가운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지요. 중학교 시절이었습니다. 민수는 새벽같이 일어나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방과 후에는 공사장에서 일했지요.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공부도 했습니다. 잠은 4시간만 잤습니다. 민수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전 해낼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그의 눈빛은 차갑게 변해 있었지요. 가족에 대한 애정보다는 생존에 대한 집착이 더 컸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성적은 상위권이었지요. 하지만 집안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지요. 어느 날 민수는 아버지와 마주쳤습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지요. 아버지, 술 좀 그만 드세요. 이 녀석이 내가 뭘 안다고? 아버지의 손이 날아왔습니다. 민수는 피했지요.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전 더 이상 이 집에 얽매이지 않을 겁니다. 그날 밤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가족과의 정을 끊기로, 오직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 살기로. 그의 마음은 이미 얼어붙어 있었지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장학금과 대출로 학비를 마련했습니다. 방학 때는 집에 내려가지 않았지요. 연락도 끊었습니다. 어머니가 몇 번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졸업 후 건설회사에 입사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지요. 승진도 빨랐습니다. 35세 이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0에 독립해서 자신의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수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인간미, 따뜻함, 공감 능력. 그의 성격은 점점 냉혹해졌지요. 오직 성공만이 목표였습니다.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아니었지요. 사업상 필요한 연결고리였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차갑기만 했습니다. 며느리 유지는 그런 그를 이해하려 애썼지만 벽은 너무 높았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도시의 불빛들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유진이라는 이름이 떴지요. 민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진동이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눈 밑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요. 손등에는 핏줄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섞여 있었지요. 성공의 정점에 섰지만 왠지 모를 불길함이 엄습했습니다. 창밖으로 첫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지요.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사무실 문을 향해 걸어갔지요.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습니다. 손이 문손잡이에 닿았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요.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수의 회사는 더욱 번창했지요. 새로운 계약이 잇따랐습니다. 그는 더 바빠졌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시간도 줄었지요. 하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지요. 거실의 시계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수는 드물게 집에 있었지요.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 유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민수 씨,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금 바빠요. 나중에 해요. 민수는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지요.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아버님, 병원비 얘기입니다. 그제야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은 차가웠지요. 또 병원비요? 지난달에 보냈잖아요. 그게 검사비가 추가로 나왔어요. 그리고 약값도. 유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민수는 노트북을 탁 닫았지요. 계속 이러면 끝이 없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일해야 하는 거예요? 민수 씨, 아버님이세요. 친아버님이시잖아요. 알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줬잖아요. 민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유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그날 저녁 민수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무감 때문이었지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강수철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요.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동자는 흐릿했습니다. 한쪽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지요. 왔구나. 민수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민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지요.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어떠세요, 아버지? 그저 그렇지. 뭐,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했지요.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미안하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좋은 아버지 못 됐지. 내가 힘들 때 옆에 없었고. 그만하세요. 다 지난 일이에요. 민수의 목소리는 무덤덤했습니다.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지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아무것도 남긴 게 없네. 아버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지만 민수의 말투는 형식적이었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지요. 아버지도 그걸 느꼈습니다. 너는 성공했으니 다행이다. 적어도 너는. 네, 저는 괜찮습니다. 민수는 시계를 봤습니다. 방문한 지 15분이 지났지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만 가봐야겠어요. 일이 있어서요. 그래, 가거라. 바쁜데 미안하구나.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병실을 나갔지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상 아닌가? 늙고 병들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의 마음은 이미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지요. 유진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지요. 민수는 현관에서 구두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안 주무셨어요? 기다렸어요. 아버님은 어떠셨어요? 그냥, 그래요. 별일 없어요. 민수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유진은 한숨을 쉬었지요. 민수 씨,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요? 가족 얘기요.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민수는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피곤한 표정이었지요. 뭐가 문제인데요? 뭐가 문제냐고요? 민수 씨, 지금 정신 차려요. 아버님은 병원에 혼자 계시고 우린 이렇게 차갑게 지내고 있잖아요. 그럼 어쩌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어요. 병원비도 대고 찾아가기도 하고. 그게 다예요? 돈만 주면 되는 거예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표정을 굳혔지요. 그럼 뭘 더 하길 바라는 거예요? 마음이요. 진심 어린 마음 하나면 돼요. 아버님은 돈이 아니라 가족이 필요한 거예요. 유진 씨, 현실을 봐요. 감정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차갑게만 살 거예요? 평생?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겁고 답답했지요. 민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 씨는 모를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전 가족 때문에 고생만 했어요. 이제 제 삶을 살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을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게 아니에요. 거리를 두는 거예요.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민수 씨, 당신 정말 무섭네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제가 변한 게 아니에요. 원래 이랬어요. 유진 씨가 몰랐을 뿐이에요.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향했지요. 유진은 혼자 거실에 남겨졌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아버지의 병세는 악화되었지요. 입원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병원비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민수는 점점 더 짜증을 냈습니다. 병원에 가는 횟수도 줄었지요. 유진이 대신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수는 서재에서 회사 서류를 보고 있었지요. 유진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요. 유진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편지 한 통을 들고 있었지요. 아버님이 주신 편지예요. 뭐라고 쓰여 있는데요? 직접 읽어보세요. 유진은 편지를 책상 위에 놓고 나갔습니다. 민수는 편지를 집어들었지요. 떨리는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미안하다. 너한테 좋은 아버지 못 돼서. 하지만 너를 항상 사랑했단다. 아빠의 마지막 소원은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야. 부디 마음의 평화를 찾기를. 민수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표정은 무덤덤했지요. 하지만 가슴 한 구석이 묘하게 저려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정을 밀어냈지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인가? 이미 늦었어.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수는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지요. 책상 위에는 펼쳐진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깜빡이고 있었지요. 갑자기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원했던 게 이건가?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지워버렸지요. 아니야. 난 올바른 길을 가고 있어. 이 집은 내 것이고 내 성공을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계속 커져갔지요. 민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지요. 이미 그의 마음은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고, 가족에게 얽매이지 않겠다고, 오직 성공만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하지만 그 결심 뒤에는 점점 깊어지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가 만든 성공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이제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지요.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지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민수는 그 말을 듣고도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투자자가 갑자기 손을 뗐지요. 계약금을 돌려줘야 했습니다. 금액이 컸습니다. 회사 자금으로는 부족했지요. 민수는 사무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대출을 알아봤지요. 하지만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는 책상에 이마를 댔습니다. 깊은 한숨이 흘러나왔지요. 이렇게 끝나는 건가? 처음으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수는 출근하지 않았지요. 대신 오래된 곳을 찾아갔습니다. 전라북도 김제, 고향 마을이었습니다. 30년 만의 방문이었지요. 마을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골목길, 담벼락, 작은 슈퍼마켓, 모두 기억 속에 있던 것들이었지요. 민수는 옛집 앞에 섰습니다. 기와집은 사라지고 없었지요. 대신 새 주택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지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옛날에 여기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이고, 혹시 강수철 씨 아들? 네, 맞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곧 어두워졌지요. 참, 어머니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 넘었구만.
네, 민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강숙자 10년 전 세상을 떠났지요. 장례식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였습니다. 그나저나 어머니가 남긴 거 찾았나? 예,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모르나? 어머니가 평생 모은 거 있다고 했는디. 뭘 모으셨는데요? 글쎄, 자세한 건 나도 모르지. 그냥 옛날에 한 번 들었어. 아들 위해서 뭔가 준비한다고.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애써 무시했지요. 아, 그냥 하시는 말씀이셨을 거예요. 아니요. 진짜였어. 어머니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었거든.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지요. 그날 저녁 민수는 작은 여관에 묵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지요. 할머니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머니가 뭔가 남겼다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사셨던 분이었지요. 남길 게 있을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은 커져갔습니다. 민수는 침대에서 일어났지요. 노트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행적, 돌아가시기 전 10년, 그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지요. 연락을 끊고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마을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자였지요. 김제에 오신 지 오래됐네요. 네, 좀 알아볼 게 있어서요. 무슨 일인디요? 어머니에 대해서요. 혹시 뭔가 아시는 게 있으신지. 이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말했지요. 어머니가 말년에 동네 신협에 자주 다니셨어. 매달 빠짐없이. 신협이요? 그래. 뭔가 부지런히 저축하시는 것 같았지. 딱 한 번 봤는디 통장을 여러 개 들고 계시더라고. 민수는 메모했습니다. 신협, 통장, 저축,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말이요. 이장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머니가 서울 가는 버스 자주 타셨어. 한 달에 한두 번씩. 어디 가시는지는 몰라도. 서울이요? 그래. 꼭 무슨 볼 일이 있으신 것 같았지.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민수는 곧장 마을 신협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지요.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고인이 된 어머니 명의로 된 계좌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강숙자입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끄덕였지요. 계좌가 있긴 한데요. 상속 절차를 거치셔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잔액이 얼마나 되나요?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민수는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들었지요. 뭔가 있다는 것을. 그는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곧장 법무사를 찾아갔지요. 상속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서류가 나왔지요. 민수는 다시 신협을 찾아갔습니다. 직원이 통장 내역을 출력했습니다. 민수는 그 숫자를 보고 얼어붙었지요. 3억 2천만 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저축한 흔적이 보였지요.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다른 지점에도 계좌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어디요? 서울 강남입니다. 민수는 곧장 서울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한 은행이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제출했지요.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고인께서 정기예금이 있으시나요? 얼마나 되나요? 총 12억 원입니다. 민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12억. 어떻게 모은 돈인지 알 수 없었지요. 그리고 여기 메모가 있습니다. 직원이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어머니의 필체였지요.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이걸 찾았다면 그때가 힘든 시기겠지. 엄마가 평생 모은 거야. 내가 어릴 때부터 조금씩 모았어. 아버지는 몰라. 오직 너를 위한 거란다. 힘들 때 쓰렴. 그리고 부디 행복하게 살아다오. 엄마가. 민수는 편지를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30년 동안 외면했던 사랑이, 평생 가난하게 사신 줄만 알았던 어머니가 사실은 자신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셨다는 것을. 민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은행 로비에서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지요. 엄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민수는 집 거실에 앉아 있었지요.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유진이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민수 씨, 괜찮으세요? 유진 씨,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을 너무 몰랐어요. 유진은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편지를 보여줬지요. 어머니가 평생을 저를 위해 사셨어요. 전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유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지요.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달라지겠다고, 가족에게 돌아가겠다고, 너무 늦지 않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였지요. 내일 아침 첫 차로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러. 이제부터 달라질 거야. 반드시.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병실 창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 병상 옆에 앉아 있었지요. 밤새 지켰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요. 따뜻했습니다. 처음으로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차트를 확인하더니 민수를 불렀지요. 보호자분, 잠깐 나오시겠어요? 복도로 나갔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어머님 연락처 아세요? 어머니요?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간호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게 사망신고가 안 되어 있어요. 주민등록도 살아계신 걸로 나와요. 민수는 멈칫했습니다. 그럴 리가요. 제가 장례식장에 가보지 않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민수는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댔지요. 설마. 민수는 곧장 김제로 향했습니다. 마을 이장을 다시 찾았지요. 이장님, 어머니 장례식 때 계셨나요? 무슨 소리요? 어머니 안 돌아가셨는디. 예? 10년 전에 서울로 이사 가셨어. 갑자기 짐 싸서 떠나시더라고. 민수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었지요. 그럼 제가 들은 건 아, 그거. 어머니가 그렇게 소문 내라고 하셨어. 아들한테는 죽은 걸로 알리라고. 왜요? 이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 하셨어. 아들이 연락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고. 차라리 죽은 걸로 치고 살겠다고 하시더라고. 민수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벤치에 주저앉았지요. 어디 계신지 아세요? 모르지. 연락도 끊으셨어. 민수는 고개를 감싸쥐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지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민수는 은행을 다시 찾았습니다. 어머니의 계좌를 연 지점이었지요. 혹시 강숙자 명의 계좌에 최근 거래 내역이 있나요?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네, 한 달에 한 번씩 이자를 찾아가시네요. 언제요? 이번 달은 3일 전이었습니다. 민수는 심장이 뛰었습니다. 다음은 언제쯤인가요? 보통 매달 15일쯤 오십니다. 오늘이 13일이었습니다. 이틀 후였지요.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기다리기로, 어머니를 만나기로. 15일 아침이었습니다. 민수는 은행 로비에 앉아 있었지요. 문을 지켜봤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10시가 되었습니다. 한 여인이 들어왔지요. 회색 머리, 단정한 옷차림, 등이 약간 굽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건강해 보였습니다. 창백하지도 않았지요. 병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창구로 갔습니다. 직원과 이야기를 나눴지요. 민수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지요. 놀라움 그리고 차가운 시선. 누구세요? 저예요. 민수. 아, 그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시 창구 직원에게 말했지요. 민수를 무시했습니다. 어머니, 얘기 좀 해요. 할 얘기 없어요. 쌀쌀한 목소리였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찢어졌지요. 제발요. 어머니. 어머니는 업무를 마쳤습니다. 은행을 나갔지요. 민수는 뒤따라갔습니다. 어머니, 저 좀 봐주세요. 어머니가 멈춰섰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지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왜 와서?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에요? 알아요. 변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돈, 편지 다 봤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그 돈. 어머니가 끊었습니다. 원래 주려던 게 아니었어요. 예, 내가 찾으면 어떻게든 써먹을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숨긴 거예요. 평생 민수는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진짜 무너지길 기다렸어요. 그래야 깨달을 테니까 돈이 전부가 아니란 걸. 어머니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렸어요. 내가 돌아오길, 한 번이라도 찾아오길. 어머니. 안 왔죠? 단 한 번도 전화 한 통 없었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계획했어요.
내가 정말 힘들 때 그 돈을 발견하게, 그리고 그때 나타나서 물어보려고 했죠. 이제는 깨달았냐고. 민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길바닥에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지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늦었어요. 이제 와서. 아니에요. 안 늦었어요.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알았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성공이 아니라 가족이란 걸, 사랑이란 걸. 어머니는 돌아섰습니다. 걸어가기 시작했지요. 어머니, 민수는 일어나 뛰어갔습니다. 어머니 앞을 막아섰지요.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제가 달라졌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믿을 수 없어요. 아버지, 병원에 계세요. 많이 안 좋으세요. 어머니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같이 가요. 어머니, 우리 다시 시작해요. 가족으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지요.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정말 달라질 수 있어요? 네, 꼭 달라지겠습니다. 병원 복도였습니다. 민수와 어머니가 나란히 걸었지요. 어머니의 걸음이 느렸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들었다 내렸지요. 망설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민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둘이 함께 들어갔지요. 아버지는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요. 어머니가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았지요. 여보,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봤지요.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 네, 저예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30년의 시간이 흘렀지요. 하지만 사랑은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지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시작.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어머니도 함께였지요. 유진도 합류했습니다. 네 사람은 병실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상처와 용서, 희망에 대해서. 아버지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약이 되었지요. 민수는 회사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돈으로 빚을 갚았지요. 그리고 새 출발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할게요.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면서요. 믿어요. 민수 씨. 유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네 사람은 병실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소박한 식사였지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불렀습니다. 네, 아버지. 고맙다. 돌아와줘서. 아니에요. 제가 감사해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함께 갈게요. 끝까지. 어머니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도 손을 포겠지요. 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지요.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이 싸움은 내가 끝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을.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진짜 희망이. 한 달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퇴원했지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상처들, 오해들, 그리고 그리움까지 천천히 풀어갔지요.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같이 갈 데가 있어. 어디요, 어머니? 따라오면 알아. 차를 타고 2시간을 달렸습니다. 산길이었지요. 경기도 외곽의 작은 산이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오두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소박했지요. 하지만 정갈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내가 10년 동안 살았던 곳이야. 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지요. 민수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오두막은 단출했습니다. 침대, 책상, 작은 부엌, 그것이 전부였지요.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10년을 여기서요? 그래, 혼자서. 어머니는 창가에 섰습니다. 산을 바라봤지요. 처음엔 힘들었어. 외로웠고, 화도 났고, 너를 원망하기도 했지. 민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달라지더라.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게 됐어. 어머니, 너도 힘들었을 거야. 가난한 집에서 자라며 벗어나고 싶었을 거고. 어머니가 돌아봤습니다. 미소를 지었지요. 엄마가 너를 버린 건 너를 위해서였어. 그게 무슨... 내가 날 잊고 살 수 있게 죄책감 없이. 어머니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노트를 꺼냈지요. 여기 내 이름이 가득해. 매일 썼어.
내 생각을. 민수는 노트를 받았습니다. 펼쳤지요. 민수야. 오늘은 내 생일이구나. 잘 지내니? 민수야. 요즘 날씨가 추워. 따뜻하게 입고 다니렴. 수백 페이지가 이런 글로 가득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멈출 수 없었지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어머니가 민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엄마도 잘못이 많았어. 너한테 더 다가가지 못했고, 너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지. 아니에요. 제가. 인수야. 어머니가 두 손으로 민수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제는 내가 남긴 그 재산으로 너희가 새로 시작하려. 세상에서 다시. 어머니도 함께요. 그래. 함께. 우리 모두. 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도 더 이상 나를, 아니, 우리 가족을 증오하지 말아줘. 우리는 모두 힘든 길을 걸었지만, 이젠 새로운 길을 가야 해. 민수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30년 만이었지요. 어머니도 민수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오두막 밖으로 나왔습니다. 작은 평상이 있었지요. 둘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산 아래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마을이 보였지요. 작은 집들, 논밭, 굽이치는 길. 참 평화롭죠? 그래. 여기서 10년을 살며 많이 배웠어. 뭘 배우셨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란 걸. 성공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 어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이야. 함께 있는 사람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거. 민수도 하늘을 봤습니다. 맑았지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전 평생을 반대로 살았어요. 알아. 성공만 쫓았어요. 사람은 버리고. 하지만 이제 알았잖아. 어머니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늦지 않았어. 아직 시간이 있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 다르게 살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지요. 아버지와 유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민수는 채소를 다듬었지요. 어머니는 국을 끓였습니다. 유진은 밥을 지었고 아버지는 상을 차렸습니다. 소박한 식탁이었습니다. 된장찌개, 나물 몇 가지, 김치. 하지만 마음은 풍성했지요. 잘 먹겠습니다. 네 사람이 함께 말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기 시작했지요. 아버지, 드세요. 민수가 반찬을 건넸습니다. 아버지가 웃었지요. 고맙다. 아들. 어머니도요. 그래. 잘 먹을게. 유진이 말했습니다. 이런 게 행복인 것 같아요. 맞아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진짜 성공이에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설거지를 함께 했지요. 민수는 그릇을 씻었습니다. 유진은 닦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차를 준비했습니다.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지요. 붉고 아름다웠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불렀습니다. 네, 아버지. 앞으로 뭘 할 거니? 민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작은 일을 하려고요. 사람들을 돕는 일이요. 좋은 생각이다. 회사는 정리했어요. 이제 욕심 부리지 않으려고요. 어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잘했어. 아들. 밤이 깊었습니다. 민수는 혼자 옥상에 올라갔지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냉혹했던 청년기, 공허했던 성공의 시간들, 모든 게 성장의 과정이었습니다. 아픔도 상처도 후회도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지요. 이제 알았어. 인생이 뭔지. 민수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지요.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지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였지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야지. 진짜 사람으로.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이었지요. 민수 씨, 여기 계셨네요. 좀 생각하고 있었어. 무슨 생각이요? 앞으로의 일들. 민수가 유진을 봤습니다. 미소 지었지요. 우리 행복하게 살자. 소박하게. 네. 그렇게 해요. 유진이 민수 옆에 섰습니다. 둘은 함께 하늘을 봤지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지요.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어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에게도.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밝았지요. 민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일어나 계셨지요. 어머니,
안 주무셨어요? 일찍 깼어. 나이 들면 그렇더라. 어머니가 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옆에 앉았지요. 어머니, 오늘부터 제가 할게요. 뭘? 아침 준비요.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그래. 좋지. 제가 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민수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요. 고맙구나, 아들. 어머니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지요. 창밖으로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지요.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가족의 몰락도, 복수도, 상처도 이제 지났습니다. 남은 건 성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희망이었지요. 이제 모두가 평화를 찾았습니다. 진짜 평화를,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인간 내면의 진짜 성장이었습니다. 민수는 맑고 깨끗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